네, 아유 우리 히트맨 스포츠 크림 네. 써보신 분들이 이제 효과를 가장 많이 이게 느끼시는데. 뜨끈뜨끈한 거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이제 근육 이완 이런 거 할 때 시원한 게 있고 뜨거운 게 있는데 전 뜨거운 걸 선호하거든요. 요 네. 히트맨 스포츠맨 크림 이것도 네. 히트맨 스포츠 크림도 네. 마일드랑 핫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뜨거운 게 있고 약간 부드러운 게 있는데 우리 여도은 앵커님도 저번에 보니까 그 뭐지 HTS 화면에 이렇게 크림을 바르시더라고요. 아, 뜨거워져야 네. 되니까 시장한테 그만큼 효과가 좀 네. 있었다는 거죠. 시장한테 스포츠 크림 이거 발라주면 어떻게 좀 네. 뜨거워지나요? 그래서 이제 저절로 아마 발라보신 분들은 저절로 그렇게 바르는 습관이 이제 들 텐데 여러분도 뭉치고 뻐근한 곳에 어깨, 허리, 다리 한 번씩 발라봐 주시면 아마 그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광고로 가겠습니다. 열심히 광고주분들을 위해서 네. 뜨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상생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려운 광고- 시장. 그리고 이런 중소기업들도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 커뮤니티를 3프로 TV와 함께 여러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증시 셔터맨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장님도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어제보단 그래도 얼굴에. 오늘 낫죠. 어제 나오신 것보다 오늘 나오는 게 훨씬 날 텐데. 네, 어제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었습니다. 그나마 네. 오늘이 조금 낫습니다. 네, 어제 나오신 박근혜 부장님은 고개를 못 드시더라고요, 그냥. 진짜 네. 어제 정말 힘들었고요. 본인이 죄인 된 듯. 오늘도 진짜 힘들 것 같았는데 그래도 막판에 조금 올라와서 그나마 조금 네. 그러나 아직 많이 배가 고픈 시장. 네, 지수가 너무 떨어졌어요. 물론 이제 어제 영향이 제일 크긴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네, 계속 이제 맞습니다. 하락을 했고 네, 지금 맞습니다. 2220선도 아까 깼었습니다. 깼었죠. 네. 네, 근데 그리고 그거는 살짝 회복했어요. 네, 코스닥은 이제 오늘 그래 좀 가나 싶더니 700선은 영 회복 회복을 못하고. 못했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한번 좀 네, 전해주실까요? 맞습니다. 네, 장 초반부터 좀 약간 반대 매매성 매물 살짝 있었는데요. 오히려 장 초반에 좀 강했다가 장 중간에 좀 매도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눌리다가 좀 한 2시 넘어서면서부터 어느 정도 좀 장중 반대 매매성 매물들이 좀 거치고 나니까 오후에 좀 올라왔는데요. 일단 기관 특히 이제 금융 투자 쪽에서 좀 강하게 양시장 매수해 주면서 시장이 좀 반등 아닌 반등 느낌, 뭐 살려는 드릴게 뭐 이런 느낌의 반등이 살짝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장 초반에는 좀 애플 관련 우려감 때문에 LG노텍이라든지 BH 같은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아시아권에서는 우리 증시가 가장 좀 약했었습니다. 뭐 대만이라든지 중국 이런 쪽들은 좀 강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꾸준히 좀 리오프닝 섹터, 오늘 리오프닝 섹터 상당히 강했습니다. 뭐 카지노 하고요, 여행, 뭐 면세점, 특히 음식료, 그다음에 의류 이런 쪽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 이어졌고요. 그다음에 오늘 자동차하고 2차 전지도 좀 반등을 했습니다. 뭐 미국 쪽에서 IRA 관련해서 그 중간에 그 텀 동안 뭔가 좀 대책을 마련할 것 같은 뉘앙스의 좀 멘트가 나오면서 강한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뭐 이유는 알 수 없는데 건설 섹터도 오늘 좀 반등을 하더라고요. 제가 좀 이유를 찾아봤는데 특별히 나오는 이유는 없었는데요. 낙폭과대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좀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 오늘 좀 특징적이었다 보실 수가 있겠고, 해운주들 같은 경우도 H&M이라든지 페노션 이쪽들이 좀 강하게 좀 반등해 주는 모습. 특히 H&M 같은 경우는 약간 대우조선처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다시 또 재매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부각되면서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로봇 관련주들도 상당히 다시 또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도 이번 주 30일이죠. 애플의 AI 대의 기대감 계속 이어지면서 좀 강한 반등이 좀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혹시 뭐 반대 매매가 좀 나왔었습니까? 아니면 별로 그 의미가 그렇게 크진 않았었나요? 사실 그 어제 걱정 많이 했었는데. 네, 어제 좀 담보 부족 많이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오늘 좀 이 담보 부족이 어제 1차가 많이 떴는데 오늘 2차가 뜨면은 내일이 반대 매매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예전부터 개인 투자자분들이 당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장중에 방어를 합니다. 장중에 이제 웬만큼 반대 매매 안 나갈 만큼 비중을 줄여놓거나 그래요? 아니면 뭐 입금을 하거나. 그래서 오늘 만약에 제 경우를 봤을 때 제 이제 온라인 고객들까지 해서 보면은 어제 담보 부족 나신 분들이 한 10명이었다 치면 마지막까지 담보 부족 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오늘? 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장중에 조정이 들어가니까 네. 아시다시피 아침 이후에 12시 뭐 이전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정리를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증권회사에서 이제 문자 가거든요.
담보 부족 반대매매 났다. 나간다. 그러니까 담보 부족 그렇죠. 났다. 이거 안 갚으면 뭐 반대매매 대상이다. 음. 이런 식으로 문자가 가면은 이제 그 이후에 한 12시 이후 12시 반 요 정도 되면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갚아 나가면서 좀 후일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악몽 과거의 그런 기억을 좀 지우기 위해서 일정 부분 좀 축소를 하면서 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12시 전후해서 좀 오히려 시장이 더 출렁 많이 거리고 2시부터는 오히려 물량 다 나오고 나니까 좀 안정을 찾아가면서 좀 반등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 그러면 것 같습니다. 12시부터 2시, 2시 반 사이에 이렇게 좀 밑에를 찍었었던 거는 반대매매를 안 당하기 위한 매도가 그래도 꽤 손절.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종목별로는 그런 물량도 분명히 있었고요. 오늘은 좀 장중에 좀 파운드화가 이제 튀어오르면서 달러가 이제 강세가 꺾이면서 네. 이제 쭉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오후부터는 좀 강하게 반등하기도 했었는데요. 항상 예전에도 보면은 지수가 하락을 보이고 그때 6월 달에 2270 찍고 반등할 때 그때도 그랬었거든요. 저도 이제 정확한 시간표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때 이제 한창 어느 증권사는 몇 시, 어느 증권사는 몇 시, 무슨 스탁노는 몇 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반대매매 관련 시간이 막 다 나와 있는 네. 표도 돌아다녔었거든요. 아, 다 그게 다르군요. 네 9시 때 뭐 10시 때 뭐 12시 때 맞아요.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장중이 오히려 좀 변동성이 종목별로는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 섹터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네, 오늘 뭐 전체적인 시황을 좀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2200이 좀 장중에 깨졌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시장만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약했었어요, 장중에. 네. 그래서 다들 너무하다. 왜 이렇게 우리 시장만 이러냐. 아, 막 왜 우리만 이랬었는데 맞냐? 네, 왜냐하면 오전장부터 중국이라든지 대만은 좀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온 이슈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새 많이 속상하잖아요. 우리 뭐 금융위 같은 경우라든지 하는 같은 경우는 뭐 수합이 필요 없다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너무 시장한테 뭐 맡겨놓는 시장에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순리에 따른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속 하니까 사실 대만 같은 경우는 오늘 나온 얘기 보니까 이제 공매도 금지를 카드를 이제 꺼낼 것 같은 얘기, 그다음에 이제 증시 안정기금을 투입할 것 같은 얘기 좀 나왔었고 필요하면 환율까지도 통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오니까 대만 증시 좀 반등 강하게 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장중에 펀드하고 증권사들한테 통지가 갔나 봐요. 매도하지 마라. 아, 기관들이 팔면은 시장이 출렁일 수 네, 있으니 그러니까 주식 대량 팔지 매도를 마라. 예, 자제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주식 가능한가요? 우리나라 대량 매도를 자제. 예전에 저희도 그랬었어요. 시장 많이 급락했을 때 네. 펀드 같은 거 좀 환매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 조금 자제해달라.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옛날에 좀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 식으로 해서 바닥이 좀 나타났던 경우도 있었고 또 일단 구두 개입 같은 경우가 과거에는 많이 있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구두 개입 자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빠지면 뭐 공매도를 뭐 금지할 걸 한번 고려해 보겠다라든지 뭐 기타 등등 아니면 뭐 증시 안정 기금을 투입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연기금이 뭐 투입을 하겠다든지 뭐 기타 등등 얘기들이 예전에는 좀씩 나왔었는데 네. 이번에는 좀 그런 얘기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오롯이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시장과 싸워야 되고 매물과 싸워야 되니까 더 힘든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업종별로 보면은 여행주들이 많이 반등을 했어요. 물론 이제 하락할 때 어제 같이 다 빠지고 그 지난주에도 좀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반등이 좀 유의미하게 나타나긴 했네요. 일본 소식이 좀 큰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오늘은 또 캐나다도 다 오픈했다. 캐나다는 마스크 노마스크에다가 뭐 검사까지도 다 이제 완전히 아, 그리고 백신 접종도 안 한다. 노백신, 네. 노마스크, 입국자 여행 제한 폐지. 네, 아. 그 얘기 나왔습니다. 제가 계속 지난주부터도 그렇고 그 전에부터도 계속 이제 리오프닝 계속 네, 네, 관련주를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면은 가장 강했던 게 좀 카지노 섹터 좀 강했었고요. 뭐 오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났고, 그다음에 초반부터 좀 면세점 관련주들도 좀 강세를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장 중간에 보면 이제 에어부산 막 급등하면서 뭐 제주항공이라든지 같이 해서 저가 항공사 진에어까지 해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네. 그다음에 여행주도 오늘 좀 하나투어 비롯해서 좀 간등을 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의류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꾸준히 이제 뭐 필라홀딩스라든지 영업무역 좀 강세 보여주고, 음식료 섹터 꾸준히 강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물론 장이 출렁거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하락했습니다만은 오늘도 보시면 뭐 농심이라든지 제일제당이라든지 오리온, 뭐 대상 이런 것들도 계속 강세를 보이는데, 사실 음식료는 뭐 리오프닝이라기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방어적인, 네. 왜냐하면 경기가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으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네. 네, 그 부분이 좀 많이 작용을 하고요. 특히 최근에 지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곡물 가격 계속 급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곡물 가격이 계속 급락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번에도 짚어드렸잖아요. 가격을 일단 올리고 나면은 내리진 않는다. 네, 내리지는 않으니까. 근데 지금 일단 올리기로 해서 올렸는데 환율이 지금 높은 거는 일단 인정인데 나중에 환율이 좀 빠졌을 때 또 곡물 가격이 빠지면 수혜를 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좀 식료품 섹터 쪽들, 음식료 섹터 쪽들로 좀 수급들이 조금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었고요. 전체적으로는 뉴욕분위 섹터주들이 좀 견조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사실 뭐 화장품이 뭐 마스크 벗는다고 더 많이 늘어나진 않지만 뭐 심리적인 부분들도 좀 많이 있고요. 더 이렇게 최악을 벗어났다. 뭐 이런 느낌의 뉘앙스 있는 종목들 이런 쪽들입니다. 사실 그때도 말했지만 이제 상풍선이었나요? 상패 얘기도 막 나왔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여행 관련주들은 지금 사실 힘들어요. 빚도 많고 다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결국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나중에 다 누릴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커지다 보니까 네. 이쪽에서 뭐 지금은 안 좋지만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이라든지 또 그리고 각국들이 이제 계속 오픈을 시작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어서 뉴욕포니 섹터는 전반적으로 조금 관심을 갖고 계속 봐주시는 게 네. 맞을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비행기 편수 자체가 아직 완전하게 회복된 게 네, 아니잖아요. 맞아요. 제가 맞아요. 뭐한 절반 정도가 아니에요? 네. 어제 이제 제주도 출장을 갈 일이 있어서 비행기 그 시간대를 보는데 예전 같았으면은 같은 항공사 혹은 이제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 뭐 1시간 안에 뭐 한 3-4편씩 막 있고 촘촘하게 있죠. 그랬는데 네. 이제 그렇지도 않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가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가격도 싸지 않고 이미 다 매진이고 비행기 안에 타보니까 전석 다 꽉 차 있고 그쵸. 제주도 네네네. 가니까 면세점에 사람들 줄 서 있고 그렇죠. 제가 제주도 초콜릿이라도 하나 사오려고 이거 그 줄을 서야 하나 말아야 되나 좀 네. 고민했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진짜 약간 지금 경기 안 좋은 거 맞나? 감귤 초콜릿. 네, 그런 것도 하나씩 사 와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사람이 많더라고요. 해외도 마찬가지인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체감을 좀 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다시피 이제 4분기하고 내년 초로 가면 이렇게 계속 증편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확실히 증편 효과는 여행사들이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다들 그리고 아무래도 리오프닝 같은 게 이제 경기가 다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하는 가운데 그래도 버티거나 혹은 조금 나아질 것 같은 쪽으로 돈이 아마 몰리는 그쵸. 게 이 그러니까 리오프닝 쪽에. 최악을 지난 쪽들인 거죠. 네. 뭐 지금보다 더 최악일 수 있겠냐 뭐 이런 뉘앙스로 이쪽 섹터로 좀 계속 돈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뭐 소비라는 것들이 경기가 안 좋아지고 경기가 침체가 되면은 안 좋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미 그 선을 넘어설 정도로 이쪽은 너무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들은 좀 개선 효과들이 계속 조금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건설 섹터는 말씀해 주셨듯이 왜 오른 걸까요? 저도 아무리 찾아봐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많이 빠졌기 이유가 때문에. 없어요? 네. 근데 오늘 보니까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GS건설, 뭐 DLENC 뭐 이런 쪽들 좀 오르더라고 보니까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까지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뭐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뭐 나중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네옴시티 요 정도까지 좀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도 사실은 뭐 오일머니 기대감이 계속 컸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유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건설주가 잘 원래는 안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계속 올라가야 중동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로 쓰니까. 근데 이제 유가가 빠지면 약간 반대로 움직였었는데 오늘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건설주가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뭐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낙폭과대 상태 속에서 그래도 좀 한낮 10월 말 11월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벤트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뭐 국내는 안 좋지만 해외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다 실적에서는 기대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쪽도 역시 좀 최악을 좀 지나가고 있다. 특히 뭐 삼성물산,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요 세 개가 움직이는 건 특히 이제 중동 쪽 이쪽을 보는 흐름이 맞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건설 쪽 올랐는데 DL 건설은 또 왜 안 오른 거예요? 아 DL 건설도 있어요? 아, 죄송해요. 저 맨날 DL ELC만 보고 있어가지고 죄송해요. 뒤에 건설 가지고 계세요? 아 DL 그게 좀 분할을 해놨었죠. 맞으면 그때 참 아,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거군요. 그러시구나. 아, 네, 그때 뒤에 분할했습니다. 뒤에 네, 건설로? 네. 뭐 때문에 아. 하여튼 갖고 제가 돈 주고 산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걸 뭐 왜 샀을까? 아니야. 아니다. 있어요? DL 건설을 왜 이유가 뭐 샀냐면 있었습니까? 그때 아마 그것 때문에 산 것 같아요. 어떤 그 건설 애널리스트 분이 오셔서 네, 네. 뒤에 건설 좋다. 올해 뭐 DL 건설 좋다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올해 건설주가 안 간다면 이제 건설주가 갈 걸 기대하는 거는 다른 해에는 난 어렵다고 본다. 올해가 가장 괜찮을 거라고 네. 아마 저 분석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 그럼 건설이 좋다. 그렇다면 어느 건설이 좋을까를 이제 네네. 아마 그때 쭉 보다가 네. 그래서 아마 그때 DL이 제 최근에. 눈안에 들어왔던 것 같은데 왜였을까요? 제가 거의 증권회사 뭐- 직원인데 DL 건설을 망각하고 작은 있었다니까 종목을 일부러 진짜. 사신 걸까요?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뭐 그랬을 수는 있습니다. 거의 이제 반토막 수준이네요. 연초에 이게 3만 원쯤 했던 것 같은데. 아 매수하시고 나서도 늘 그렇습니다. 늘 네네네네네. 기본 베이스가 네. 50% 그러니까요. 마이너스. 네. 아, 맞죠, 여러분? 제가 아마 기억하는 게 맞을 겁니다. 네, 자. 더 이상의 분석은 의미가 건설은 예. 제가 봤을 때는 현대건설이 가장 앞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건 이제 저희가 또 연구원들 또 모셔서 말씀 네, 한번 또 네,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동차 섹터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뭐 채팅창에도 IRA 좀 싫다, 짜증 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지금 정부에서 보니까 미국 부통령의 발언을 지금 보니까 네. 한국 정부에서 걱정하는 거 안다. 문제 해결 위해서 지속 협의하겠다. 근데 뭐 이렇다 할 얘기는 없는데 자동차주가 좀 부각된 거는 그래도 그나마 좀 버틸 만한 기대 구석이 있다라는 건가요? 지푸라기라도 이제 잡는 심정인 거죠. 근데 사실 뭐 그 전에 좀 많이 빠지기도 했어요. 어제 좀 현대차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리고 2차 전지도 많이 빠졌었는데 그 IRA 그거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공장들 짓는데 어느 정도 텀이 한 2년 정도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좀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을 좀 모색해 보겠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의 이제 얘기가 좀 나오면서 그 부분이 좀 기대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던 2차 전지 섹터 소재주들도 대부분 좀 많이 반등을 했고요. 뭐 폐배터리도 좀 반등을 했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좀 반등을 했는데 뭐 사실 기대치에는 미흡합니다. 소폭 반등을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뭐 하락폭 이후에 좀 반등 시도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좀 많이 작용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품주들도 오늘은 좀 반등을 했습니다. 미국 향이 컸었던 이제 뭐 화신이라든지 뭐 SL 이런 부분들도 좀 반등을 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냥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에 좀 일정 부분 따라갔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지만 2차 전지 섹터주들의 주도력은 아직까지 조금 뭐 망가지진 않은 것 같아요. 훼손되진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주도주들이 한 21선 깨고 내려갔었지만 61선에서는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린다라면은 2차 전지 섹터주들이 그동안 좀 주도력이 강했었고 오랜 시간 좀 주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좀 피로도 이런 부분들이 좀 누적된 상황이라는 점. 그래서 향후에 시장 좀 반등을 할 때 이 주도력이 다시 살아나는지 좀 보시면서 종목별로는 한 21선 회복하는 거 요걸 조금 챙겨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다른 섹터한테 또 다시 또 주도력을 넘겨줘야 되는데 또 시장이 또 특히 만만한 섹터를 찾기도 힘들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쪽밖에 믿을 만한 데가 없으니까 오히려 이쪽으로 다시 주도력이 옮겨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일단 좀 확인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그런 뉴스, 그런 뉘앙스로 기술적인 반등이 오늘은 좀 나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보조금을 맞아요. 더 1년 그것도 연장한다. 영향, 네, 그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좀 줬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기업에도 같이 포함이 되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자국에서 생산하거나 관련된 부품 없으면 안 해준다 하는데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들어가도 보조금 같이 주는 건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국인데 현대 기아차를 많이 팔지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아마 중국도 부품적으로?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그쵸. 아마 자동차들 이런 쪽에 아마 몰아서 줄 거라 뭐 아마 우리 전기차나 뭐 자동차 판매가 뭐 매우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그 중국에서는 확실히 CATL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내 업체들은 보통 유럽이나 이제 미국 이쪽에도 집중적으로 좀 파고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쪽은 또 완전히 중국 쪽 기업들한테 또 혜택을 또 많이 주고 네, 있고요. 네, 네. 뭐 이런 보조금 문제들도 마찬가지. 근데 일단은 뭐 중국산 배터리들을 장착한 차들이 또 위주로 많이 보조금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세요? 힘을 내십시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부장님. 너무 힘든 게 네. 예전에 제가 이제 방송을 하고 이제 동영상 올라오잖아요. 댓글에 제가 자꾸 침을 삼킨다고 그 소리 듣기 싫다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 힘든 게 제가 지금 비염이 되게 심해가지고 코가 막히니까 네. 네. 숨은 쉬어야 되겠고 그쵸. 침은 또 삼켜야 되겠고 침 뱉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방송 중에. 자꾸 제가 저도 모르게 억울하신. 자꾸 침을 삼키는데 네. 그 소리를 자꾸 제가 신경을 쓰는 거예요. 자, 계속. 방법이 살짝 있습니다. 마이크와 입을 조금 살짝 멀리 두시고 말씀하시면 소리가 그나마 살짝 적게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진짜 이 코는 마이크가 막히고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네. 지금. 시장은 기가 막히고 우리 부장님은 코가 막히고 네. 그러네요 진짜. 침 삼키는 소리도 그리고 잘 들어보면 또
들으면 합니다. 몇 번 들으면. 시장도 안 좋은데 거슬리는 소리 한 번 들리면 계속 거슬려요. 그러니까 그 그런가요? 꿀떡 이 소리가 너무 듣기 싫으신가 봐요. 꿀떡도 싫고 숨 쉬는 소리도 싫고 다 싫으면 뭐. 너무 대답하는 것도 싫으시고 예 네. 거슬리는 게 한두 가지가 그냥 아닙니다. 제가 싫은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박진희 부장님은 사랑이고요. 네. 자 지금 앞서서 우리 이제 H&M 뭐 이런 종목들 얘기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앞서서 H&M은 민영화 기대감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대우조선해양은 민영화 된다는데 오늘 엄청 빨아졌단 네네. 말이죠. 어제 올라서 그런 어제 거죠?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어제는 이제 뭐 하나 쪽에 넘어간다. 뭐 네. 그러면서 강세를 보였었는데 네. 반대로 어제는 또 하나그룹주들이 많이 빠졌었고 네. 또 오늘은 또 이제 대우조선 많이 빠졌었는데 이게 이런 거죠. 이제 대우조선이 이제 넘어가는 그 과정 중에 이제 2조 정도를 이제 제3자 유증으로 들어오니까 기존에 이제 대우조선을 가지고 있던 주주분들은 당연히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좀 대우조선의 양이 좀 많이 빠졌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어제도 사실은 그 소식이 뭐 오늘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네, 뭐 계속 어제도 있었죠. 충분히 빠질 만한 상황이기도 했는데 이제 어제는 대우조선해양 그동안 이제 여러 해 동안 고생하셨던 분들의 어떤 그 울분 뭐 이런 것들이 쌓여 있다가 야 어디로 간대더라 이제 이 소식이 이제 너무 지나치게 좀 달렸던 거죠. 어제는 뭐 네. M&A 된다, 넘어간다. 그 소식 하나만으로. 그 소식이 더 기뻤던 거죠. 안 좋은 네.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요새 좀 그런 이슈들이 있는 종목들이 좀 작은 그쵸. 종목들 네. 그렇고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몇몇 종목들 보면 M&A 뭐 이런 그런 뉴스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네. 사실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리스크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러시아 이슈도 있겠고 기본적으로 뭐 앞으로 더 부실이 터질 수 있는 부분들도 사실은 좀 있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사실 투입한 돈이 너무 많잖아요. 네. 혈세가 투입된 게 뭐 7조가 넘는데 뭐 7, 8조 정도 얘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2조에 넘기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니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또 속상하기도 하시고 네, 거기다가 아마 전에도 한번 인수가 좀 틀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노조 관련된 문제도 좀 네, 심각하게 맞아요. 지금도 있었잖아요. 약간 또 노조가 우리도 뭐 네. 메가 협상에 참여해야 된다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인수가 아주 썩 매끄럽게 되진 않을 가능성도 꽤 있는데 말이죠. 예전에 하나가 한번 그때 3천억인가를 질렀었나? 아무튼 몇 천억을 질렀었다가 그때 포기하고 돈을 그냥 아예 띄고 그냥 포기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뭐 21년 만에 다시 재도전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조선업도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업체보다는 이제 국내 업체 쪽에 이제 매각을 시도하는데 네. 일단 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해결이 돼서 매끄럽게 잘 해결이 되면은 뭐 대우조선도 좀 앞으로 좀 긍정적인 부분들 사실 이쪽이 좀 부실이 너무 많은 상태여가지고 네, 사실 네. 매각도 좀 쉽지 않았었던 상황인데요. 일단 주주들은 오늘 좀 그 2조라는 그 유상증자 자금 이 부분에 대한 주주 가치 희석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하락폭이 좀 강하게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뭐 하나솔루션은 참여하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 유증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왔었던 상황이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하나 시스템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계속적으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좀 하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큰 돈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네. 그 두 기업은 좀 약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밖에도 오늘 이제 LG에너텍이 장 초반부터 하락해서 아니 뭐야 이거 오른 것도 없는데 맞아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이유 찾기 너무 분주했었거든요. 아니 그동안 뭐 BH나 이런 종목들은 오르기라도 했죠. LG에너텍은 뭐 아이폰 14 수혜를 받기도 전에 이렇게 곤두박질 치니까 아니 대체 뭐 엄청 큰 일 뭐 사고가 있나 봤더니 중국에서 좀 부진하다. 네네네. 지금 약간 초판 물량이 많이 안 나갔다라는 거죠. 네네. 저도 아침에 이거 LG노텍이 빠지는데 딱 보니까 BH도 같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같이 빠지면 애플 문제밖에 없는데 네. 아무리 찾아도 뉴스가 안 나오더니 중간에 뉴스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멘트들이 이제 계속 나왔는데 이제 이유 인젝스는 그거죠. 애플이 이제 초기에 한 3일 동안 데이터를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덜 팔렸다. 뭐 이 원래 얘기였었고. 뭐 역대급이라고 뭐 이런 얘기 막 너무 있었던 것 깔끔하게 같은데. 치고 그거 있잖아요. 사전 이렇게 예약하는 사전 부분들 예약. 이게 상당히 컸었는데 뭐 3일 동안 보니까 덜 팔렸다. 근데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봉쇄가 되게 길어지면서 중국의 모든 소비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게 휴대폰이랑 화장품이었었거든요. 나가지 네, 않니? 네, 그래서 그 부분이었었는데 역시 이제 그래도 애플은 그걸 다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뭐 뚜껑을 열고 보니까 역시나 이렇긴 했는데 사실 오늘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제가 이제 참조한 걸 계속 말씀을 드리자 보면 내용인즉슨 예약은 했어요. 사고 싶어요. 네. 공급이 지금 일단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약하고 주문하고 내한테 돌아오는 데까지 그 아이폰 그 프로
같은 경우는 4주에서 6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 간극이. 그러다 보니까 예약했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지불되고 이걸 찾아가려면 시간이 필요한 건데 너무 3일간의 그 데이터만 가지고 안 좋다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 아까 뭐 M사죠. M사 애널리스트가 뭐 사진까지 올렸는데 뭐 아이폰 매장에 진을 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사진도 올라왔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애플이 이제 스탠다드 모델이 있고 네. 이제 프로, 근데 프로 맥스 이렇게 모델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스탠다드 모델은 지금 인기가 없고 네. 그다음에 큰 거. 프로하고 프로 맥스 이제 큰 거. 성능 좋은 거. 네, 이쪽으로 이제 쏠리는데 애플에서도 이쪽을 집중적으로 지금 네. 많이 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쪽을 계속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쪽이 조금 뭐랄까 지연된다고 그래야 되나? 인도되는 데까지 이 부분이 크고 근데 이제 그러면 BH랑 LG 노테? LG 노테 이거 왜 빠졌냐? 그러면 하여튼 그 뉴스 때문에 빠졌는데 실질적으로 BH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모델보다는 거의 맥스 맥스나 프로 프로나? 이쪽에 올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라는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LG 노텍 같은 경우도 뭐 그 부분이 좀 참고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프로하고 프로 맥스 부분이 계속 많이 팔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에 대한 우려는 좀 과도하다 이런 멘트가 좀 장중에 계속 나왔고 오히려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 애플에 대한 이런 부분들보다 그 애플의 그 VR, XR 그 기기에 대한 기대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좀 멘트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프로맥스 이 부분 쪽에 대해서 프로하고 이제 맥스 이쪽에 대해서 좀 기대치가 높으니까 국내 업체들은 오히려 이렇게 빠질 때 좀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애널리스트 좀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애플이 거기 가서 이제 좀 시장이 우려한 것처럼 잘 안 팔릴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중국의 휴대폰이 지금 판매가 부진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애플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계속 한 3일 봐서는 사실 좀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멘트들이 계속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통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네.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이슈가 좀 있었나요? 로봇 관련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30일 날 이제 AI 데이가 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테슬라의 이제 이족 보행 로봇 옵티머스죠. 이제 공개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 약간 옆모습 사진으로 봤었는데 저 영화에서 보는 진짜 그런 로봇 그 같은 모델이잖아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휴머노이드 네, 그런 인간의 느낌. 모습을 네. 꽤 많이 닮아 있는. 네,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같은데. 살짝. 진짜로 이거는 걸을지. 너무 그냥 약간 그 로봇이 사람 옷을 아니 사람이 로봇의 그런 네. 옷을 입은 듯한 들어가 있는 것 느낌인데요?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건 좀 징그러운데요? 아 불쾌한 골짜기입니까? 예. 아 그래요? 로봇처럼 생겨야죠. 아 그런가요? 예. 그게 이제 로봇처럼 생길 때는 사실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좋아하다가 사람이랑 꽤 많이 비슷하면 이제 꽤 불편해지다가 아 맞아요. 사람과 정말 비슷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무서워요. 다시 이제 호감도가 올라가는데 아마 신기해질 것 지금 같긴 요 해요. 수준은 아마 우리 여돈 앵커는 좀 불편한 골짜기 그쯤인 모양이네요, 그죠? 예, 좀 무섭게 근데 아마 생겼네요. 중간쯤. 이렇게 지금 로봇은 못 만들 거예요, 그죠? 갑자기 아무튼- 무슨 테슬라가 뭐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사람과 정말 비슷하게 만드는 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그것도 관련주들이 좀 힘을 받고 있고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ETF 나오는 것도 영향이 있다 보니까 네네. 실질적으로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SPG 요 세 종목이 좀 주도 종목군입니다. 어떤 모습인데 징그러워하는지 저희가 빨리 사진 찾아갖고 여러분께 한번 좀 띄워드릴 테니까 네. 혹시 우리 제작진은 혹시 제가 이 가능하면 링크를 한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주 제작진에게. 그 인간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게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봤던 그런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휴머노이드- 딱 그 모습이거든요. 네, 그냥 로봇이- 사람이 갑옷 입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서. 네. 이렇게 만드는 건 뭐 아마 불가능할 아무튼- 거예요 지금. 아니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나온다는데요? 그렇게? 그게 그거 나올 것 같은 그 야, 모습이라는데요. 그게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컨셉은 약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인간의 뭐 수많은 관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구현을 하려면 사실 보통 기술로는 안 되는데 그걸 SPG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과연 이걸 뛰어넘어서 근데 이제 나는- 완전 뭐 스무스하게는 못하겠지만 뭐 우리가 이렇게 막 움직인다면 얘네는 뭐 이렇게 움직이겠죠. 근데 뭐 손가락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되게 많이 뭐 있잖아요. 이 정도는 로봇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막 이렇게 하면 얘네들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하겠고요. 그런 식이죠.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기술을 무시하시는 겁니까? 첨단 과학의 기술을? 아니 그 기술이라는 게 단계라는 게 있고 네. 그 비슷한 기술들이 그럼 그 전에 적어도 뭐 보여줬어야 올해 뭐 되는데. 재작년 뭐 이게 있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저렇게 뛰어넘는다는 거는 그리고 저렇게 발이 작으면요 지금은 이족 보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발도 서 있기 보셨어요? 힘들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우리는 그냥 맨날 서 있으니까 서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로봇 만들고 나서 이족으로 사람 세우는 데까지 그 어마어마한 시간과 기술이 필요했거든요. 이 중심 잡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예. 발을 좀 더 크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렇게 조언을 만들려면 지금 발이 한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450mm 정도는 아마 돼야 될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아마, 보면 딱 그냥 인간의 형체, 키가 173이래요.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가 키가 이 정도 되나 봐요. 약간 자신의 모습을 테슬라는 키 수용하지 큰데 저 일론 머스크는 한 88 뭐 이 정도 하면 될 아, 겁니다. 예. 근데 아마 73 저 안에 배터리를 때려 넣고 모터들을 달아서 저 비슷한 모습을 구현한다는 거 저는 불가능. 아, 그- 175래요. 175에 네. 몸무게가 56kg밖에 안 나가요. 너무 말랐는데요. 예, 저는 불가능에 배팅하겠습니다. 시속 근데 8km로 저렇게 이동. 진짜 나와서 하면 깜짝 놀라겠네. 저 뭐야? 그 얼굴 저건 뭐야? 아니 우리 정프로님이 약간 또 염원하셨잖아요. AI 뭐 로봇이 나오면은 진행하는 로봇 하나 만들어서 앉혀두고 월급은 주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었던. 아유, 요새 뭐- PD들의 센스가 있습니다. 네. 아 깜짝 놀랐네. 네, 진짜 마네킹 같이 생겼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아무튼 로봇 관련주들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생각할 때는 하여튼 2차 전지, 전기차, 자율차 요거 뒤를 이을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산업의 변화 뭐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꾸준히 연구는 좀 이어지겠고요. 그걸로 인해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또 꾸준히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꾸준히 관심을 갖고 좀 보시면 네. 좋겠다. 사실 오늘 약간 출산 장려책 아, 맞아요. 나와서 장 초반에 잠깐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제 그냥 정말 다 사그러들었거든요. 저출산 문제를 네. 정부에서 뭔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네. 건데 지금이 0.8명 정도라고 하죠. 네. 그 정도 지원 갖고는 안 난다.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지금 아이가 3명이시잖아요. 저는 이거 지원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정말 한 집에 뭐 애 하나당 뭐 5억씩 때려 드릴게요. 이러면 뭐 또 다를 수는 있지만 우와. 이미 이제 그런 돈으로 네. 지원으로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은 저는 이제 거의 이제 불가능한 불가능하다. 일이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뭐 네. 애들한테 뭐 얼마씩 주고 뭐 교육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 그 정도 갖고는 안 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봐줘야죠. 그러니까 이 차라리 나라에서 키워줘야 돼. 저출생에 적절한 우리 사회 모습을 빨리 지금 디자인하고 그 상황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잘 적응할 건가를 잘 이제 연구하는 게 잘 빠르지. 네. 지금 아무리 사람들한테 빨리 결혼해서 애 낳으세요, 뭐 이거 해드릴게요, 저거 해드릴게요. 이걸로는 저는 답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봐도 애를 낳으면 낳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키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제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늘 하는 얘기가 너는 결혼하지 말아라. 결혼을 해도 애는 낳지 마라. 나처럼 된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낳고 싶거든요. 나이가 너무 진짜요? 많아가지고. 근데 사실 애를 낳으면 저도 이제 저희 지점에 이제 남자 직원들이 있잖아요. 아기가 한두 명씩 있는 직원들 보면 본인의 시간이 너무 없더라고요. 근데 요새 젊은 층들은 본인의 시간도 좀 중요하죠.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시간이 없고 주말에는 그러니까 좀 불쌍해. 낮에는 나와서 일하고 주말에는 또 애기들이랑 놀아주고 정포님 우시는 거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데 누가 낳겠냐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삶의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무거운 책무를 주면 아마 저는 더 이상 출생률은 뭐 어렵다. 저 셋 난 걸로 저는 이제 끝. 그러니까 정말 네. 여기는 훈장을 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정말로. 근데 정말 애를 안 낳고 저출산 이건 정말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나라에서 키워주기 전까지는 네. 모든 걸 책임져서 키워주기 전까지는 그 친정 엄마들은 무슨 죄인지 정말 저희 지점에 있는 사람들 보면 다 친정 엄마가 다 그러니까 키우는 엄마도 죄인, 키우는 엄마의 엄마도 죄인, 정말 뭐 아빠도 죄인, 다 사람들 죄인 만드는데 어떻게 키우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이게 출산 장려책 백날 나와봐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로봇이다. 네. 아, 로봇. 아. 집값이 워낙에 높았으니까 아이 낳으면 막 집을 준다. 아, 뭐 집을 이러면 준다. 약간 솔깃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마 유인책은 잠깐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을 것 같지 않아요. 예. 뭐 물론 이제 그게 약간의 반등은 좀 줄 수 있지만 결국은 사람들은 내가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쵸. 예. 그런데 맞아요. 한 10여 년 거의 20년 가까이를 어떤 뭐
뭐 굉장히 사랑스러운 존재긴 하나 그 그쵸. 존재에 의해서 내 삶의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된다는 게 과거에는 이제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결혼하면 애 낳는 것보다 이런 그쵸, 생각을 이제 그쵸. 쭉 다 갖고 있는 세상에서 이제는 그건 선택의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그 선택을 과연 왜 내가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 결혼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죠. 애 낳을 이유도 맞아요, 더더욱 맞아요. 없어지고. 네. 맞아. 지금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 정프로님께서는 가정에 항상 충실하시고 저는 큰일이죠. 어. 저는 아이 뭐 셋을 참 어마어마합니다. 사랑하시고 네. 그러니까. 아이 셋. 네. 또 가끔 요즘 차 안에 트렌드에는 이제 아니, 가면 안 됩니까? 좋아하시고. 나 애들 보러 가고 싶은데 안 될까요? 네. 아무튼 지금은 정말 본인의 네. 인생도 많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네.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너무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얽매여서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네. 의견 여기서 저희 훈훈하게 정리하면 부장님께서는 자식이 없으면 안 돼. 이거 뭐 아니, 아니, 얘기하는 저희 밤샐 것 아들한테도 같아요. 물어봤거든요. 너 결혼 안 할 거냐? 그러면 자기 결혼 안 한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애써서 번 돈을 왜 자식하고 마누라한테 다 써야 돼? 뭐 이러더라고요. 지금 너 니네 엄마 아빠가 그러고 있다 이렇게 알려줘야죠. 아니 그래서 너는 근데 왜 내 돈을 쓰냐? 막 이러거든요. 저는. 근데 실질적으로 좀 세상이 좀 많이 바뀐 건 그쵸. 맞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저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DB하이텍이 물적 분할 안 아, 하겠다고 네, 철회했어요. 이게 맞아요. 주주 의견을 수렴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결국은 진 업황이 거죠. 안 좋으니까 그런 건가요? 지금은 결국은 진 거죠. 어떻게 뚫어낼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뭐 주주분들이 뭉쳐가지고 지분 모아가지고서 막 소송하고 막 네, 이러니까 맞아요. 결국은 일단 DB하이텍에서도 손을 든 거고 안 그래도 지금 반도체 업황 안 좋아가지고 주가 빠지는데 거기에 또 더불어서 이런 흐름들이 좀 계속 이어지니까 회사 측에서도 결국 좀 손을 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좀 뭔가 분리를 해서 좀 새로운 고객을 맡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팹리스하고 이제 파운드리가 같이 있으면 뭔가 일거리를 줘야 되는 입장의 고객들은 내가 뭔가 얘네들한테 줬을 때 기술이 유출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우려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DB하이텍 입장에서는 좀 분리하고 싶었겠지만 지금 뭐 결국 시장 분위기도 안 맞고 또 업황 자체도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DB하이텍 쪽에서는 뭐 선택의 폭이 상당히 좀 적었다라고 보실 네. 수가 있겠고 같이 또 주주들의 의견도 당연히 받아들여줘야죠. 개인 주주들도 당연히 주주고 뭐 대주주들만 주주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되었던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주가 자체는 반도체 업황이 지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시장이 워낙에 또 안 좋다 보니까 이 출산 이야기, 아이 이야기 했더니 더 채팅창이 좀 훈훈해지고 따뜻해지는. 진짜요? 아 그래요? 훈훈한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아침마당 갔다 그러고 아침마당 아이가 주는 갔다. 행복이 너무 많아요. 아, 너무 많죠. 예뻐요. 예. 그러나 그 행복보다는 아마 힘든 게 훨씬 클 겁니다. 아 네. 그러시구나.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십시오. 뭐가 맞아요. 제일 힘듭니까? 아이 키울 때 네. 거의 모든 순간이 좀 힘들죠. 그러니까 늘 리스크잖아요. 애가 어디서 다칠까라는 아, 걸 그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늘 왜냐면 걱정되죠. 이제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뭐 자동차에 부딪힐까 어디 계단에서 떨어지까 늘 이제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갖고 애가 다른 사람 누구한테 또 피해를 줄까 뭐 식당 가기도 힘들고 뭐 잠 한 번 편히 자기도 쉽지 않고 하여튼 그래서 모든 게 힘드나 중간중간 행복한 순간들이 있죠. 그래서 그 행복한 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행복해라고 이제 스스로를 위안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미래에 점점 가면 현명한 많은 분들은 혹은 뭐 현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선택할 권리가 있는 혹은 뭐 그럴 만한 상황에 있는 분들은 아마 점점 더 안 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대책이 아무리 나와도 대책으로는 힘들다. 그쵸. 네. 그러니까 지금- 출산 장려책 나와도 주가 반이었어. 네. 자, 독방 육아하고 계신 집에 계신 사모님께 한 말씀 해주시죠. 독박이라고는 하지 마세요. 독박은 지금 아니고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데. 제가 네. 그래서 같이 봐주시는 분 한분 네. 제가 모셨으니까요. 그래도 세 명이에요, 세 명. 네, 당연히 힘들죠. 네. 그래서 항상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네. 아내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네.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훈훈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게 훈훈 강박 좀 갖고 있지 마요. 왜요? 어떻게든 좋잖아요. 훈훈하게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그래. 네, 항상. 포장을 잘해야죠. 예, 인생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사는 거니까요. 네. 우리가 뭐 안 좋은 거 너무 많고 힘든 거 많고 쓰라린 상처도 많고 하는데 그거를 뭐 드러내면서 살기보다는 네. 그냥 잘 적당히 포장해서 다 저렇게 사는구나. 그렇게 살아야죠. 뭐. 네. 게 아유. 있겠습니까? 우리 또 박진희 부장님도 아이를 또 키우시면서 고생 많으셨고요. 네. 이제 거의 다 컸죠? 네, 지금 성인이에요? 네. 이제는 뭐
커도 근데 고민이 많죠? 커도 걱정 많고. 야, 알아서 살라고 하세요. 아,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나한테 집 사달라 그러면 어쩌나, 네. 집을 집을 못하면 사달라고 어쩌나, 그래요. 뭐 이런 고민. 네. 알아서 살라고 하십시오. 저희 네. 어머니 저한테 선 그으셨어요. 이제 내 남자 돈 쓰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열심히 요새 일하잖아요. 네, 네. 쉽지 않습니다. 네, 부모와 우리 또 연 끊으신 우리 제가 뭐 연애구나. 저 여도- 효도 많이 합니다. 여도냉커님. 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네. 우리 박진희 부장님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고가액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